당신의 멋진 하루를 응원합니다. 당신의 좋은 아침 동행이 되겠습니다. 스튜디오 실리콘밸리와 함께하는 샌호세 라이브. 미국 내 정치, 경제, 사회문화 등 각 분야별 뉴스와 한인사회 소식, 사람 사는 세상, 다양한 스토리를 전하는 샌호세 라이브. 오늘도 이 프로그램을 찾아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프로그램 제작을 위해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은 큰 도움과 응원이 되어지는데요. 구독, 좋아요 기억해 주시고요. 2021년 12월 2일 목요일 샌호세 라이브 이제 시작합니다. 오미크론 변종 바이러스 감염자가 미국 내에서 처음으로 공식 확인됐습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어제 캘리포니아주에서 미국 내 첫 오미크론 확진자를 확인 발표했는데요. 이 환자는 지난달 22일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샌프란시스코로 귀국했고 지난 29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후 변이 종류 확인을 위한 분석 결과 오미크론 감염으로 확인된 것입니다. 현재 자가격리 중인 이 환자는 남아공에 가기 전 2차 백신 접종을 모두 마쳤고 추가 접종은 하지 않았다는데요. 다행히 경미한 증상을 보인 후 회복 중이고 샌프란시스코에서 돌아온 뒤 접촉했던 사람들도 모두 이 코로나19에서 음성 판정이 나왔다고 합니다. 어제 오후 미국 내 언론은 온통 앤서니 파우치 국립 알레르기 감염병 연구소장의 입에 이렇게 주목을 했는데요. 저 역시도 지켜봤던 백악관 브리핑을 통해 파우치 박사 미국 내 첫 오미크론 감염을 확인했습니다. 현재까지 오미크론 관련 내용을 정리해보면 미국 내 처음으로 확진자가 나타났고 다행히 가벼운 증세를 보여 자가 격리 중이며 오미크론에 대한 구체적 분석은 아직 2주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과 변종을 이기는 최선의 방법은 백신 접종, 부스터샷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상식과 기본이 정답이겠죠. 백신 제조사 중 하나인 모더나가 오미크론 변이에 대응하는 부스터샷을 개발해 이르면 내년 3월 임상시험과 승인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모더나사의 스티븐 허치 최고 경영자는 오미크론을 겨냥한 맞춤형 백신이 가장 빠른 해결책이라고 밝히면서 이미 백신을 개발 중에 있다고 로이터 통신을 통해 전했습니다. 백신이 실제로 사용되기까지는 앞으로 4개월은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백신을 완성하더라도 미 식품의약국 FDA의 승인 자료 제출, 임상시험 등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FDA의 승인 기간이 단축될 가능성도 있어서 좀 더 빨리 맞춤형 백신을 볼 수도 있다는데요. 스티븐 허치 사장의 바람대로 좀 더 빠른 시간 내에 좀 더 확실한 대책이 마련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한편 오미크론의 확산 우려가 백신 접종에 부정적이던 사람들의 마음까지 바꾸고 있다는 소식이네요. 모닝 컨설트라는 여론조사 업체에 따르면 지난 29일부터 이틀간 미국 내 성인 2,2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아직까지 백신을 맞지 않은 응답자 중 11%가 접종을 확실히 고려하고 있다고 대답했고 아마도 그럴 것이다 라고 한 사람은 19%에 달했다고 하는데요. 흥미로운 건 자신이 지닌 정치 성향별로 백신을 맞을지 말지에 대한 생각이 다르게 나타났다는 겁니다. 민주당을 지지하는 남성의 30%, 여성의 29%가 오미크론에 대응하기 위해 백신을 맞겠다고 한 반면 공화당을 지지하는 남성과 여성의 경우에는 각각 4%와 6%에 불과했다는데요. 작년 초로 기억이 납니다. 코로나 사태 초기 전국망 라디오 채널인 NPR에서 백신 접종과 관련해 진보 보수 민주 공화 진영 간 현격한 차이가 난다는 소식을 전했었는데 아직도 이런 성향은 여전하군요. 흥미롭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지만 바이러스에게는 진보 보수 민주공화 진영이 따로 없다는 사실, 그 팩트를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방금 전해드린 소식과 연관이 있는 뉴스인데요.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반대해온 미국 내 대형 기독교 방송사의 대표가 코로나19로 사망했다는 소식입니다. 어제 MBC 뉴스 등 미국 내 매체들에 따르면 미국 기독교 방송 데이스타가 트위터를 통해 데이스타의 CEO이자 방송 전도자인 마커스 램브가 64세를 일기로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데이스타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기독교 방송으로 전 세계에 100개 이상의 지국을 두고 있습니다. 당연히 영향력이 큰 매체인데요. 이 방송사를 세운 마커스 램, 팬데믹 기간 내내 백신을 맞지 말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또 백신 음모론을 펼쳐왔습니다. 백신을 맞으면 크리스찬들이 무언가의 노예가 되고 자유를 빼앗긴다거나 코로나는 사탄의 공격이란 주장도 했는데요. 그의 아들 조나단 램도 비슷하네요. 지난달 초 자신의 아버지가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은 적들의 영적인 공격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했다는데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좀 있네요. 하나님 사랑은 이웃 사랑이라는데 백신을 맞으라고 잘 권해도 모자랄 판에 음모론을 주장하시는 분들, 믿는다는 분들이 믿을 만하지 않다는 그런 아이러니, 그런 느낌이네요. 21세기형 냉전, 미중 무역전쟁의 여파인 것 같은데요. 미국인들이 생각하는 미국의 최대 위협으로 중국이 지목됐습니다. 아울러 미군의 힘이 집중해야 할 지역으로 동아시아가 꼽혔는데요. 어제 미국 내 언론들은 비컨 리서치가 지난달 조사한 설문 결과를 전했습니다. 이 설문의 질문은 어느 나라가 미국의 가장 큰 위협이라고 생각하는가 였는데요. 절반이 넘는 52%의 사람들이 중국이라 답했다네요. 2018년까지만 해도 중국보단 러시아가 언급됐었다는데 중국을 최대 위협국으로 여기는 조사 결과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중국에 대한 이 같은 생각은 올 초만 해도 37%에 불과했는데 지난 9개월 새 50%까지 늘어난 것이고요. 이번 결과 조금 달리 보면 그만큼 중국이 미국에 대적할 수 있는 강한 상대가 되었음을 미국인들도 인정하는 것이라 할 수도 있겠고요. 한편 미군에 대한 미국민들의 신뢰도가 낮아진 점 역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2월 56%에 달했던 미군에 대한 신뢰가 이번엔 45%로 11% 떨어진 것인데요. 작년에 흑인 인권 시위, 특히나 1월 6일 의사당 난입 사건 당시 군대가 배치된 것에 중립성을 잃고 정치적으로 이용됐다, 정치적 이용수단이 됐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경제와 무역에서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미국과 중국인데 아무튼 이제는 안보와 군사라는 측면에서도 점점 우려스러운 분위기네요. 슬슬 노이즈 마케팅에 시동을 거는 듯 보이는데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뜬금없이 영국 해리 왕자의 아내 메건 마클을 통해 도를 넘는 악담으로 매체들의 주목을 끌었습니다. 영국 가디언과 미국 내 MBC 또 워싱턴 포스트 등이 전한 소식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영국의 신생방송인 GB 뉴스에 나이겔 퍼라지와 인터뷰를 가졌었는데요. 나는 처음부터 마클의 팬이 아니었다. 해리 왕자가 아주 끔찍하게 그녀에게 이용당했고 언젠가는 후회하게 될 것이라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오랜만에 쏟아져 나온 트럼프의 독서를 더 타임즈와 텔레그래프 등 영국 내 언론이 놓칠 수 없었겠죠. 한편 트럼프 대통령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의 풍력 발전 정책을 비판했는데요. 영국의 아름다운 풍경을 풍력 발전이 망가뜨리고 있다고 말했다는데 실은 스코틀랜드 에버딘에 있는 자신의 골프장 근처에 풍력 발전 단지가 들어오는 것을 막으려고 긴 법정 싸움을 벌였던 트럼프 대통령 2019년 결국 패소했다네요. 아마도 그 뒤끝이 아닐까 싶은데요. 여하튼 미국의 막말하는 전 대통령과 영국의 극우 정치인 간의 만남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네요. 거의 모든 분야에서 변화를 가져온 코로나 팬데믹인데요. 미국 내 사업 분야의 지형 또한 바꿔놓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직장을 그만두고 개인 사업에 뛰어든 미국인이 증가하고 있다는데요. 최근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지난 11월 미국 내 비법인 자영업자가 총 944만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2008년 경제위기 당시 958만 명에 달했던 이후 최대 규모라고 하는데요. 이로 인해 노동시장의 변화 역시 뚜렷해졌습니다. 미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고용시장에서 자영업 비중이 5.9%로 작년보다 0.5% 늘어났다는데요. 일반 직장에서 일하는 근로자 수는 팬데믹 이전보다 약 3% 낮은 수준인 반면 같은 기간 자영업자의 확장세는 6%에 이르렀습니다.
자영업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늘어난 이유, 무엇보다 코로나 상황 속에 자영업이 주는 유연성인데요. 사업 종목 선택, 또 시간 사용 등에 있어 아무래도 자유롭다는 것과 백신 접종 강제 규정에 반발해 자영업을 선택한 경우도 있고요. 또 자영업을 선호하는 젊은 세대의 사업 진출도 그 원인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소위 MZ세대가 정규직보다 프리랜서로 일하는 그 경력을 선호하는 것 또한 같은 맥락이겠는데요. 한국에서는 24.6%에 달하는 자영업자 비율이 OECD 국가 내에서 무척이나 높은 편이라 걱정을 하고 있는데, 미국 내 자영업자들의 증가, 제가 사는 주변에도 사장님들이 늘어나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려운 시절 모든 사장님들의 성공을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요즘 자주 등장하는 BTS 소식입니다. 이번엔 공연이 아니라 좀 색다른 내용인데요. 방탄소년단 BTS의 멤버 중 다수가 최근 소속사인 하이브의 주식을 매도해 차익 실현을 했다는 소식입니다. 어제 미주 한국일보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을 인용해 BTS 멤버들이 지난 10월부터 11월 초까지 소속사 주식 약 99억 5천만 원어치를 팔았다고 전했는데요. 이번에 매도에 나선 멤버는 리더인 RM, 진, 그리고 제이홉이라고 하네요. 이번 매도로 대략 32억에서 48억까지 현금을 챙기게 된 BTS 멤버들입니다. 한편 BTS 멤버들은 하이브 상장 당시 7명 멤버가 균등하게 주식을 증여받았고 각각 47만 8,695주를 얻었다고 하는데요. 어제의 종가 기준 주당 35만 2,500원인 하이브 주식. BTS 부럽습니다. 오미크론, 그 말의 뜻처럼 눈에 보이지도 않은 작은 바이러스가 우리 사는 세상을 흔들고 있습니다. 분명한 대비와 조심, 이 컨선은 필요하지만 혼란, 패닉은 아니라는 바이든 대통령의 언급을 다시 기억해 보는데요. 어려운 때일수록 기본과 상식, 그리고 서로를 향한 배려를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미국 내 주요 뉴스, 이민사회 소식과 사람 사는 세상 이야기로 꾸며본 세노세 라이브.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오늘도 미국을 살아가는 이민자분들, 또 유학생들, 주재원과 그 가족들, 또 사랑하는 고국 대한민국에서 성실히 살아가는 모든 분들에게 건강과 평안을 기원합니다. 앵커제이와 함께한 세노세 라이브 2021년 12월 2일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